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굉장히 특별한 손님과 저 미국 LA 현지를 연결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방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 미국 현지에서도 계시다가 또 한국에도 이제 가끔씩 이제 들어오시는 분인데요. 미국에 있는 재미 통일운동가 최재형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저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시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이요. 네네. 예, 예. 거기에서 코리아타운은 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한인타운, 코리아타운하고 다운타운 중간에 제가 살고 있는데, 아, 네. 저는 이제 행정적으로는 다운타운에 살고 있고, 네. 여기서 다운타운 가는데 5분 거리, 코리아타운 가는데 5분 거리, 그렇죠. 예, 아하, 그렇군요. 예. 네. 걸리고는 한 15분 걸리고요. 예. 예. 자, 목사님 계속 최근에 한국에 계시다가 지금 올해 신년에 이제 그쪽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셨죠? 30일 날 왔어요. 12월 30일 날. 아, 30일 날. 예, 10개월 계속. 만에 왔네요. 네, 네. 목사님 이제 계속 뭐 한국에서도 활동하시고 가끔 이제 북한에 가셔서 이제 북한에서도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활동하시고 그러는데 목사님 국적은 지금 미국으로 돼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예, US 시즌, 미국 국적이죠. 네. 예. 자, 뭐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바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이제 한국 언론에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그 미국 내 트럼프 지지자 집회가 지금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내에서, 국내에서. 그래서 네. 그 미국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 집회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질문 드리려고요. 예, 뭐 이제 한국에도 뭐 이렇게 뭐 이제 연합뉴스라든지 네. 또 한국의 그 CNN 같은 그 채널이 뭐가 있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뭐 한국에 뭐 그런 YTN이요? 뭐 YTN이라든지 뭐 그런 연합뉴스, YTV 뭐 이런 매체들이 거기도 여기 못지않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해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지에서 체감하거나 여기서 입수하는 정보나 관점하고 한국에서 보는 관점이 또 많이 다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제 그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네. 상하원 의원들이 이제 피신을 했다가 다시 저녁 8시쯤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다시 속개를 했다고요. 네. 회의를 속개해서 이제 그 바이든의 당선 그 인증을 하는 회의를 했는데 어, 그게 그날 밤에 어젯밤에 끝나지를 못하고 오늘까지 음, 오늘은 여기가 어, 한국보다 하루가 늦기 때문에 네. 1월 7일입니다. 여기는 1월 7일 저녁 9시 10분인데 네. 그 오늘에서야 이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 바이, 어, 음, 트럼프와 런닝메이트인 부통령, 해리스, 에, 예, 펜스 부통령이 네. 당연 상원 의장으로서 이제 그 회의를 주도를 하고 주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별한 이변이 없이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고 네. 대통령도 이제 13일 이후에 있을 이달 20일에 있을 취임식에 질서 있게 정권을 이양하고 취임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
협조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건데 이제 어제 사건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이제 무리수를 둔 것이고 네. 앞으로도 퇴임 이후에도 계속 복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확정이 됐다는 것을 우리나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이름으로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당선증이라는 게. 한국 같은 예, 예. 경우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는 게 어떤 방식으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상하원 합동으로 진행되는 당선 인증이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이번에는 아, 네.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죠. 네네. 다른 때 같으면 네. 이제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미 결정이 나면 이제 패자는 축하한다고 하면서 승복하는 메시지를 당선자한테 전해주고 또 당선자는 또 자기가 당선됐다고 하는 거를 이제 수락하는 연설을 하고 네. 이게 관례였거든요, 그동안. 근데 네.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렇게 대선 불복을 끝까지 함으로써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승복을 했으면 트럼프 지지자들도 이런 식으로까지 집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빠라고 얘기하죠. 빠. 특정한 정치인이나 특정한 지도자를 팔로우하고 아주 열렬하고 극렬하게 지지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열성 지지자. 미국에도 예.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하는 열성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분들이 일단은 자기의 보스인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계속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걸 강조하니까 이 팔로우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원 합동으로 이제 그 중요한 인증 결정을 하는 날이니까 워싱턴 백악관 인근 공원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은 네. 집회를 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후 1시가 되면서부터 서서히 백악관 공원에서 의회로 몰려가는 거죠. 의회로 몰려가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선거 결과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상하원 합동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회의를 막자 여기저기서 이제 제가 거기 참석했던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코리안하고 회의를 막다라는 말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막 터지면서 의도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의사당으로 행진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들이 행진을 이제 하면서 점점 시위대들이 의사당 부근에 도착하면서 흥분한 상태로 이제 막 익사이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의사당 건물로 막 달려갔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미국도 한국의 이런 기레기 언론이나 조중동 같은 적폐 언론들처럼 현재 미국의 메가 언론들도 사실 왜곡하는 게 많거든요. 이번 사태에도 그렇고. 근데 비근한 예로 어제 그 모였던 트럼프 지지자들 그 대선 불복 집회에 참석했던 인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 뉴욕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 갖가지 CNN 방송 이런 신문 방송에 나오는 사진이나 카메라 앵글을 보면 많이 모이지 않은 사진이나 이
화면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저희 이제 자료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이 네.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인파가 지금 모인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광화문 집회 같은 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면 이 사진은 네, 제가 구분을 했잖아요. 이거 이제 방송 나가면 안 되고 네, 이 사진은 그 집회 현장에 태극기 부대들 사진을 찍은 사진이고 네, 네, 나중에 세 장 찍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모인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모인 세 장을 보여주셔야지. 옳지. 예, 이 사진이요. 이거랑 그 다음 거랑 예, 세 목사님 장. 잠깐만요. 예, 아, 요거 아니고 요거다, 요거. 보시죠, 요거. 요거랑 요거랑 요거 오케이. 두 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예. 예, 예, 목사님 지금 이 사진은 어떤 거죠? 네, 이 사진은 사실 어제 모였던 그 대선 불복 집회에 참석한 군중들은 예, 광화문 촛불 집회에 모인 인원들 혹은 광화문 그 태극기 부대들 많이 모였을 때 인원만큼이나 모인 인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군요. 많이 모였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사실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안 보여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이 모인 그 시위대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죠. 이 시위대들 중에 일부가 의회 건물 앞에 다다랐을 때 어떤 아주 격분하고 흥분된 상태로 갑자기 변하면서 이제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지고 의사당 안으로 막 달려 들어간 거죠. 근데 이때 당시 경찰 병력이라든지 의회를 지키는 시큐리티들은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드니까 진입을 하니까 지금 그러면 목사님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요거는 이제 6시쯤에 이미 네. 크게 이 시위대들이 의사당 내부까지 진입을 해서 이제 펜스 부통령이 앉아 있는 그 상원 의장이 앉아 있는 자리에도 막 앉아가지고 뭐 셀카도 찍고 뭐 다투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주 방위군이 침투된 이후에 흩어지는 시위대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트루탄 가스가 뿌옇게 보이는 장면이에요. 저 장면이.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사진은 또 어떤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좀 사진은 가장 먼저 그 이제 의회 그 경찰과 그 주방위군에 의해서 사살된 이제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여성 지지자인데 이 네.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그 인터뷰한 이 현장에 바로 옆에 있었던 인터뷰를 내가 봤어요. 저 사람 주호하는 장면을 목격한 젊은 청년의 인터뷰를 내가 봤는데 이제 그 의사당을 침입한 분이거든요. 저분이 저 여성이 네. 사망자가. 근데 이제 트라고 하니까 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섰는데 손을 들고 섰는데 저 여성은 그냥 도망을 가다가 그냥 총격을 맞았어요. 막 쓰러졌는데 처음에는 난 괜찮아 하고 괜찮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구만요. 네. 그랬는데 쓰러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막 입에서 코에서 목에서 피가 막 솟구쳤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좀 너무 흉측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뿌옇게 처리한 걸 내가 보여드렸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총격을 당해서 바로 병원에 옮기는 도중에 사망을 했고 나머지 3명도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망을 해서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여러 부상자, 사상자들이 나왔죠.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도중에 이제 사진 설명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이 시위대들이 의사당 앞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었는가 하면 이번 2주 후에 이제 있을 취임식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예, 취임식
시스템을 이미 벌써 꾸며놨다고요. 셋업을 다 해놨어요. 아, 선서하고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취임식이 그러다 어디에서 열리나요? 미국 의회에서 열리나요? 의회 의사당에서 열리죠. 아, 예. 네. 열리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페루탄 그 가스가 뿌연 그 저녁 때 사진 나온 그 장면이 그 장소에서 취임식을 하는 거죠. 아, 여기에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요 다음이요. 요 다음. 예, 예, 예. 여기에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여기에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이 시위대들이 들어가서 이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취임식하는 그 스탠드에 이제 그 바이든이 취임식을 하고 선서를 할 그 스탠드 안에 진입을 해가지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우리 트럼프가 4년 더 하면서 그런 구호를 막 외치고 4년 더. 그러면서 이제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의사당 안에 진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난장판이 되고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장면이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상원 의장석에 앉아버리고 저 친입자들이 네. 그다음에 또 여러 이제 중요한 회의 요직자들의 진행자들의 자리를 점령을 하고 셀카를 찍고 뭐 이런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5시가 됐을 때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트루탄 가스를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시가 거의 다 돼서 주 방위군이 출동을 해가지고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이제 또 의사당 안에 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격리가 된 거죠. 격리가 되고 피신을 했던 이제 펜스 부통령 상원 의장이나 상하원 의원들의 속속들이 모여들면서 다시 8시부터 회의가 재개돼서 어제 다 못 끝내고 오늘까지 이어졌던 거죠. 아, 그렇군요. 저기 그 집회에서 태극기가 등장을 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태극기가 등장했는데 그 태극기가 사실 등장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민경욱이가 거기 간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태극기가 등장한 건. 예, 지금 여기 태극기가 쭉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생각보다 태극기 부대들이 많이 트럼프 지지 세력 안에 있어요. 또 인터뷰를 한 걸 내가 봤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저기 참석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걸 보니까 당신은 왜 여기 태극기를 들고 이 지지자들의 모임에 들어왔냐 그랬더니 나는 트럼프 지지자다. 그리고 두 달 전부터 우리는 이런 행사를 기획을 했고 또 우리는 바이든이 집권을 하면 공산화가 될 거를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 반드시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취임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25살 먹은 한국 청년이. 아, 25살 먹은 20대 청년이었어요. 예, 거기 사진 보면 나올 겁니다. 사진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 점퍼에 오른쪽 점퍼인가 왼쪽 점퍼에 태극기를 붙인 청년도 나옵니다. 한번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사진이 지금 없어요. 내가 보내준 거에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꼭 그거 보라고 보내드렸어요. 예, 예. 요거는 그 사진은 네 다시 집어 넣을게요. 저기. 네, 7장 보낸 것 중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 청년의 얘기 인터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과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이 공산화되면 우리 우방인 한국도 공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염두가 돼서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만 미국은 안정이 될 수 있고 공산화가 안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또 나이 많은 50대 후반의 남성에게도 우리 코리아 남성에게도 인터뷰를 하니까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태극기를 들고 참석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한국의 극우 세력들, 태극기 부대들이 그대로 저쪽에서 미주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이념으로 이제 미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300명 정도 이상 참석한 것 같아요. 아. 태극기 부대들이. 아, 태극기 한국의 이제 극우 세력 그러니까 한국 교포들 중에 교민들 중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한 300명 정도 참여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20대 남성이 그런 식의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공산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터뷰를 하는지 전 그게 정말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제로 미국 내에 그런 그 극우주의자들이 꽤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 교민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미국의 극우 보수라고 말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말 그대로 아주 극우 파시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극우 세력들이 미국인 주류 사회에도 많이 있고 특히 우리 한국의 태극기 부대들 네. 아직도 박근혜 지지자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게 억울하다고 지금도 빌보드 차트 그 5개 간판을 옥상에 걸고 거기에 돈을 내고 도네이션을 하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공산화 되고 있다고 주사파가 청와대를 점령했다고 믿고 있는 이런 한인들이 200만 교포들 중에 상당수가 많이 그런 인원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 가슴 아프고 참 답답하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네네네. 자, 근데 지금 아무튼 이제 그 며칠간에 있었던 그 집회에 대해서 그 이틀 동안 있었나요, 집회가? 트럼프 예, 예. 그 집회에 대해서 그 집회에 대한 상황 이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에서의 직접적인 반응은 뭐예요? 사실 이게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할 것 없이 굉장히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런닝메이트였던 홍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런닝메이트였던 펜스 부통령 있잖아요. 펜스 부통령이요. 예. 펜스 부통령도 반기를 들었어요. 드디어. 아,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런 거예요? 트럼프한테?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공화당 원내총무 맥코널 원내총무도 반기를 들었고 그리고 크리스토퍼 밀러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크리스토퍼 밀러도 반기를 든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주군인 트럼프 대통령을 맹 비난을 했어요.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초과에 몰려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자꾸 압박을 하니까 어제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바이든의 그 당선을 무효화하라는 주문을 하니까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반기를 드는가 하면 나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폐기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또 다시 속개를 하면서 회의를 속개하면서도 그 친입자들, 그 이제 치위대들을 향해서 굉장히 맹 비난을 했죠. 그런데다가 뭐 이제 공화당 원내총무 국방장관도 맹 비난을 하고 일반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 그렇게 원칙을 내세우면서 트럼프를 비난을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민주당은 뭐 이건 반란이고 구태타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민주주의가 공격을 당한 엄청난 사건이다. 이게 최초의 일인가요?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초의 일인가요?
고유의 사건이죠. 이 정도까지는 없었죠. 아, 이 정도까지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딱 13일 남았거든요. 취임하려면 예, 2주도 안 남았는데 지금 트럼프 내각을 통해서 이 사람을 탄핵을 시키자라고 하는 말까지도 나올 정도니까 아, 잘못하면 그 2주 안에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2주 안에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 대통령 취임을 펜스가 대통령 취임식을 먼저 하고 아,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아. 그런 엄청난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 트럼프의 임기가 2주가 남았는데 그 네네. 2주, 남은 임기 2주 내에 지금 트럼프가 하도 이제 이 지랄 발광을 하니 트럼프를 탄핵을 해버릴 수도 있다. 트럼프를 탄핵하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가지고 네. 트럼프 자기 트럼프 자신이 임명한 장관들이잖아요. 내각이 예. 그 내각에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가지고 대통령직에서 해임하는 방안. 그러니까 뭐 이제 탄핵은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아예 그냥 아. 해임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얘기도 나오고 아, 아무튼 좀 네.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뭐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뭐 제정신이 아니다. 완전한 괴물이다. 이거 도를 넘었다는 뭐 이런 극단적인 말들이 나오고 뭐 난리가 네. 났죠.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 상원도 통과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가느니 차라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예, 20일 내가 남았으니까. 예, 내각에서 해임을 시켜버리자 트럼프를. 임기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 트럼프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겠네요. 그쪽 내에서,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정신이 바짝 났는지 바로 이제 오늘 그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인기가 끝났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20일에 있을 취임식에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는 않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첫 번째 임기가 끝났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냥 이렇게 승복을 한 언급은 그래도 안 한 거죠. 내가 졌다, 내가 패배했다, 그리고 뭐 바이든의 뭐 당선을 축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의 첫 번째 예. 임기가 끝났다, 뭐 이 정도로만.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아까도 내가 미국에도 이 조중동 같은 네, 그런 그 아주 그 적폐 언론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런 언론들에 굉장히 많이 반감을 갖고 언론들의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그 트럼프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요 사건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사면 초과에 몰린 게 트위터하고 페이스북도 지금 이제 그 차단을 당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 쪽으로부터. 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기자회견 이런 거 외에는 이제 SNS로 소통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지금 코너에 몰려 있고 아무튼 그런 언론들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너무 이번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너무 또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그 부재자 투표라든지 혹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우편 투표 이런 걸 통해서 뭐 사망자들의 표가 무더기로 나왔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클리어하게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 또 이제 표차가 많이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저렇게 이제 트럼프 성격상 문제를 삼을 만하긴 해요. 그러니까 좀 다소 억울한 면이 있긴 있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약간. 예, 그렇고 그런데다가 이제 메가 언론들, 적폐 언론들은
이제 다 바이든을 편을 들고 트럼프를 공격을 하니까 언론들은 내 편이 아니다. 예, 트럼프로서는 아마 극단의 방법으로 자기 팔로워들을 계속 이렇게 어떤 분노케 만들고 음모 이론으로 어떤 이렇게 계속 또 이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관련돼 가지고 예, 예. 예. 미국 내 그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다음에 뭐 해리스 전 미 대사랄지 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뭐 표현의 자유 위반이다라는 그런 뭐 의견도 내고 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내에 많은 국회의원분들이나 한국 내에 이제 또 많은 그 시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분개를 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최근 연말 연시에. 예, 그래서 예, 이게 예. 뭐 미국의 내정 간섭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 저도 뭐 분노를 넘어서 뭐 굉장히 이거는 국권 침해이고 국권 침해. 내정 간섭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의회에서 일부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또 이제 뭐 이제 국무성이라든지 또 몇몇 관료들이 이제 그런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이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우리 대한민국을 뭐 이제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결국은 그런 의식이나 그런 발언 자체가 이미 한 국가의 주권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소행이고 또 전쟁을 유발시키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그런 저런 어떤 북한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무지한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네네. 북한에 대해서 북에 대해서 미국의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자들, 관료들, 교회의 의원들, 또 일반 학생들, 사이가 북이 어떤지 몰라요. 그냥 네거티브하고 다크하고 헤비하고 전쟁광 집단, 굶어 죽는 나라, 독재 국가, 뭐 독재 압제자로부터 신음하는 국민들, 인민들, 뭐 그다음에 핵무기를 가지고 자유세계를 서방세계를 위협하는 나라, 뭐 이런 표피적인 그런 수준에서 크게 아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깊이가 없어요. 네. 그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미국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이 어쨌든 세계적으로 가장 그 확진자도 많고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코로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하죠. 제가 볼 때는 예, 심각한데, 뭐 확진자가 뭐 일단은 제가 사는 LA 카운티를 보면 어제만 해도 87만 1,404명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어제만. 그리고 어제 사망자만 11,545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봤을 때 어제 캘리포니아의 확진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좀 세야 되겠다. 일십, 백, 천만, 십만, 일십, 백, 천만, 십만. 257만 7,458명이 네. 확진에 걸렸고 사망자가 캘리포니아 사망자가 28,511명이 걸렸어요. 저한테 보내주신 이 이미지 사진하고 숫자가 조금 안 맞는데 이거는 그러면 제가 요거를 다시 캡처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게 실시간으로 변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아침에 거고요. 네, 또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전체는 확진자가 2,213만 2,045명이고 네, 사망자는
37만 4,124명입니다. 네. 그리고 완치자, 뭐 격리자는 얘기할 건 없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백신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백신. 네. 네, 지금 그래서 그 미국의 코로나 예방 접종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예방 접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요. 네. 많이 완료를 했어요. 저는 못 맞아요. 저는 이제 3월 달에 한국에 또 가기 때문에 그 안에 못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네. 무슨 뭐 공무원도 아니고 뭐 환자 고령자도 아니라 못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캘리포니아에만 몇 명이 맞았는가 하면 52만 8,173명이 접종을 완료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 전체는 591만 9,418명이 접종을 완료했어요. 미국 전체는 거의 600만 명 가량이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미국에서 예방 접종을 맞게 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우선순위로 누가 먼저 맞는 건지, 어떤 주가 먼저 맞는 건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뭐 주 그런 거는 없고요. 예. 가장 먼저 이제 의사나 간호사 이제 그 병원에서 종사하는 아, 의료진이 먼저.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의 노인들, 예, 고령자, 어린이. 그 다음에 이제 노약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맞는데요. 특별한 그런 발표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일단 묵시적으로 발표한 거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고 노인이 가장 먼저 맞고 노약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에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맞다시피 했어요. 이미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600만 명가량이 맞았고 우리 그 캘리포니아에만 52만 8,173명이 맞았으니까 제가 왜 이거를 숫자를 알고 있는가 하면 저도 빨리 맞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백신 할당량이 미국 전체를 말할게요. 캘리포니아 전체와 미국 전체를 내가 분류를 했는데 미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 10만 명당 백신 할당량이 6,452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까지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10만 명당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1,783명이 접종을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접종률은 아직 27%뿐이 안 돼요. 전 국민 중에 27%는 맞았어요. 네. 예. 그리고 전체 백신 우리 미국에게 지금 주어진 백신의 숫자가 몇 개인가 하면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141만 9,800개가 우리 미국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네.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몇억 개가 할당된 게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화면에서요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예. 조금만 이동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이는 것에서 아주 반대 방향 예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국에 있는 극우 세력들 조중동이나 이런 우파들이 뭐 한국은 뭐 이렇게 백신을 왜 확보를 못하느냐,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뭐 전국민들이 지금 다 맞고 뭐 확보를 했는데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 미국도 2,100만 개뿐이 목사님. 확보가 안 됐습니다. 미국도. 예, 그러면 미국인들이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에 제 말이 이렇게 끊겼던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들렸는가 몰라도 한국에 있는 조중동이나 극우 성향에 있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렇죠. 자꾸 네. 지적을 하고 꼬투리를 잡잖아요. 네. 미국이나 이런 유럽은 많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모르고 하는 말들이에요. 미국도 제가 살고 있는 미국도 코로나 백신 할당량이 2,100만 개뿐이 안 됐습니다. 네, 네. 3억의 인구인데 2,100만 개뿐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어찌됐든 10%도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2,100만 개라면. 예. 예,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찌됐든. 그래서 미국인들이 혹시 이 백신을 혹시 불신하거나 이 백신 맞고 나서 더 위험한 상황에 이제 빠질 수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거고 내가 감염된지도 모르게 뭐 완치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치료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임상 결과는 없잖아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 혹시 미국인들이 그 현재 맞고 있는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신뢰도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냥 좋은 편이고, 네. 그러나 이제 뜻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부작용을 많이 염려하죠. 어제 그제도 며칠 전에도 산부인과 의사 한 사람이 50대 산부인과 의사, 백인 의사 한 사람이 이 백신을 맞자마자 바로 죽었잖아요. 그래요? 그런 이런 사건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사실 저도 만약에 맞으라고 그러면 일단은 좀 숨을 고르고 며칠 있다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그럼요. 예. 이게 우리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도 독극물을 마시고 사약을 내린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잖아요. 네. 바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사약을 한 그릇으로는 안 되니까 뭐 10그릇 이상 먹은 사람도 있고 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사약이 안 듣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약이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그냥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백신을 이제 맞아야 되겠죠.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치료제와 백신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죠. 치료제는 이미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거고 네. 백신은 이제 예방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걸리지 않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모두가 다 맞아야 되지 않겠나 싶고 네. 그런 부작용은 뭐 어느 때나 있었던 거고 다만 이제 그 부작용의 빈도가 같다거나 그 밀도가 높으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간간히 지금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백신을 맞고 죽었다든지 뭐 부작용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보도들은 간간히 지금도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심한 것도 아니고 심하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군요. 예. 그 뭐 한국과 미국의 뭐 방역이나 뭐 역학조사 이런 건 사실 뭐 비교할 수조차 없겠네요. 그러면 거기는 뭐 사실상 방역 자체 또는 역학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미국은? 그렇죠. 제가 저같이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서 게이트에 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와서 집에 가는 차량에 격리소를 가는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14차례의 절차를 밟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는. 네. 한국에서는 계속 이게 절차가 복잡하고 완벽하리 많지. 그게 한국에서는 언제였어요? 시기가 언제였어요? 7월 7일 날. 7월 7일 날 LA에서 지금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대개까지 가셔야 되는 그 상황에 그 중간에 14번의 어떤 검사나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공항 안에서만. 네, 공항 안에서만. 네. 그래서 LAX를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LAX라고 그래요. 네. LAX는 아예 무사 통과예요. 다른 때보다 더 빨리.
다른 때는 한 20분 걸렸다면 LA 공항에서는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고 컨트롤이 없고 어느 나라에서 왔든 그냥 내보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 물론 입국 영사가 인터뷰도 하고 짐도 찾아야 되고 패키지에서 짐도 찾아야 되지만 그런 거 말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아무런 코로나에 대한 컨트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자가 들어와도 아무런 여과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미국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난 너무 기분 나빠요, 그게. 아. 그러니까는 LAX 공항의 입국 영사들이 이제 여행자들이나 무슨 유학생들이나 뭐 이런 이제 비자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깐깐하게 다 인터뷰를 그동안 했잖아요. 네.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거기 다 꺼져 있어요. 한두 개만 남아 있다고. 뭐 들어오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여행을 하는 사람이나 이제 여객기를 이제 이용하는 사람도 승객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간소화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는 퀘스천도 없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공항 밖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격리를 하는데 지금 제가 방송에 나가고 있는 제 위치가 제 격리 장소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격리를 당하고 있는 건데 자가격리예요. 저는 양심적으로. 여기 공항에서 도착하는 순간 저희 와이프하고 딸이 한 5m 전방에서 하이 하고 마스크 쓰고 아빠 왔어 여보 왔어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를 2층으로 올려보내가지고 날 이렇게 샤워를 시키고 서재 여기가 서재인데 여기다 처박아 놓고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밥은 무슨 교도소 밥처럼 한우 새끼를 저기 서재 문 밖에 딱 갖다 놔요. 놓고 하고 그러면 먹고 나서 내가 딱 내놓고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해요. 네. 철저하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같이 안 하고 막 돌아다녀요.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막 돌아다닌다고. 네. 우리 집사람이 이제 미국에 일을 하니까 네. 카운티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니까 또 노인 상대로 일을 하니까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니까 아주 굉장히 우리 집은 조심해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철저한데 대부분의 이제 미국 시민들은 특히 이제 아까 내가 통계를 얘기했지만 코로나 감염자 통계를 얘기했지만 흑인들이나 라티노들, 남미 분들이나 이제 블랙 인분들은 인종차별하는 거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검사가 아무래도 소홀합니다. 검사가 소홀해서 그렇지 만약에 라티노 분들, 남미 분들이나 흑인 분들까지 검사를 완벽하게 했다면 코로나 감염자 수는 지금보다 더 상상 외로 더 많을 거예요. 자,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 유승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예, 뭐든지. 네, 유승준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뭐든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유승준하고 그 연예인, 가수, 한때 한국에서 이렇게 조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뭐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었던 그 유승준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뭐 개인적인 인연이라면 인연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외가 식구들이 미국에 이민 온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일 큰 외갓집 누님이 우리 큰애 삼촌 따님이 되는 큰 누님 댁이 이제 플로톤에 있는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교회를 다니셔요. 네.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유승준 가족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민 오기 전에도 이제 누이 식구들을 나는 이제 목회자니까 가끔 보러 가면은 이제 주일날도 내가 이제 가끔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유승준도 보고 유승준이가 이제 성가대 중학교 때 오자마자 그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를 하고
예, 어머니는 권사고 아버지는 장로예요. 장로고 나하고 유승준하고 찍은 사진도 여러 장이 있어요. 내가 이제 시간이 되면 내가 좀 그런 것도 보여드리면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건 내 개인적인 인연인데 어찌됐든 지난번 예, 유승준이 그 저 유튜브에서 했던 그 발언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거예요. 유승준이 이제 그 뭐 입국을 제한을 했다. 그리고 왜 한국의 국회들이 쓸데없이 그렇게 연예인 한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뭐 발악을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 유튜브에서 그 유승준이 발언한 거에 대한 느낌이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죠. 예. 어떤 그렇습니다. 유승준을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고 또 이제 신학 공부까지도 하고 또 교회에서 뭐 찬양팀도 인도하고 뭐 하여튼 정말 그야말로 아주 독실하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연민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20년 가까이 유승준에 대한 한국 매스컴이라든지 어떤 인터넷상에서 너무 매도하고 근거가 없는 그런 낭설들 같은 것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승준이가 이제 그런 거를 화가 나서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걸 해명하고 그랬는데 첫 번째 영상은 큰 실수를 한 거죠. 굉장히 제가 그걸 보고 분노를 했는데 이거는 뭐 반복 사대주의를 넘어서서 기독교 근본주의, 네. 속된 말로 개독 신자들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마음이 아팠고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자기만이 바라보는 어떤 앵글로 어떤 시사적인 거라든지 국가관, 어떤 시국관, 뭐 통일관, 대북관, 대미관, 기독교관, 세계관을 이제 열심히 드러냈는데 그게 아주 편협한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기독교 네, 근본주의. 예, 맞습니다. 기독교만이 모든 종교는 다 나쁘고 가짜고 우상이고 기독교만이 진짜다. 뭐 이런 사상이 이제 근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함몰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세뇌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나도 좀 연민의 정을 느꼈고 또 하여튼 또 뭐 가수로서 또 팬으로서 또 그의 노래를 뭐 가이라고 하는 노래 참 좋잖아요. 뭐 그런 노래 뭐 난 목사지만 그런 노래도 좋아하고 흥얼흥얼거렸고 또 괜찮게 생겼고 크리스찬이고 해서 난 우호적으로 생각했는데 지난번 그 발언 40분짜리 인터뷰로 인해서 나는 아주 정나미가 떨어졌어요. 충격 그 자체였죠. 네,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유승준이가 이제 국방의 의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뭐 너희들은 뭐 약속 뭐 약속한 거 뭐 다 지키고 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국방의 의무는 단순한 약속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사실 유승준이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돈을 벌고 활동을 하면서 연예인으로서 인기를 얻었었던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건 또 유승준이가 군대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병무청에서 신차 검사 받는 장면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를 갈 줄 알았는데 바로 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바로 이제 취득을 하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또 공부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국방 의무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뭐 해주신다면. 뭐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혹은 뭐 고관대작의 자녀라고 해서 그렇죠. 예. 국방의를 면제받는다는 그런 조항은 없으니까 네네. 반드시 연예인은 오히려 청소년들이나 후대들의 또 우상이기도 하고 하나의 어떤 이제 자기들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모델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일수록 국방의 의무는 아주 충실하게 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난번 유튜브에
40분짜리를 올린 거, 그 다음에 네. 그 뒤를 이어서 후속으로 또 올린 게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봤을 때, 정말로 큰 실수를 했다. 어떻게 보면 교활하고 사특하고 무지하고 그런 느낌도 들어서 제 생각은 이거는 국회에서 이번에 법 제정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국회 법 제정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유승준의 이야기를 실어서 후세에까지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주 네, 저는 네.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또 정말로 이제 국민들이나 팬들에게 또 경무청이나 외교부나 국방부나 이런 또 어떤 뭐 법무부 이런 해당되는 분들, LA 총영사관 이런 분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분노를 일으킬 사안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목사님, 저 다음 일정 때문에 방송을 이제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저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저 이렇게 좀 줌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그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폭설이 많이 내리고 굉장히 한파가 밀려와서 굉장히 춥다고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 계신 우리 서울의 소리 애청자, 후원자 여러분, 우리 훈훈한 민족의 공포의 2021년 홍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 겨울을, 이 추위를 잘 이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